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조금 전 미국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중동 상황 남성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종전 협상에 좀 다가서는가 했는데 미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를 공습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공습한 지역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남부의 항구 인근으로서 기뢰를 부설을 하려는 선박 등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 이란 내부의 본토 테헤란을 공격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게 되면 미국과 이란이 기뢰 제거 등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란이 여기다 또 기뢰를 부설한다면 앞으로 해역 개방이 지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부사령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기뢰 부설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와 크게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격이 이루어진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공격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더 이상의 기뢰 부설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뢰 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해협을 개방해서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기뢰를 부설한다는 것은 해협 개방의 의미가 쇠퇴되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이란의 어떤 더 이상의 나쁜 행위, 기뢰를 부수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란 남부 지역을 공격한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란에서 또다시 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면 또 교전으로 확전되지 않을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아마 이란은 이 남부 항구 이쪽에 미사일 기지를 다시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위협 요소인 미사일 기지의 설치를 막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뢰 봉쇄 또 미사일 기지의 공격을 통해서 이란이 추가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일대 그 부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뢰 부설을 막아야 된다는 게 중부사령부의 군사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또 인근에 선박 인근에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설치되면 이거 역시 또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부사령부 입장에서는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의 일종의 위치, 즉 위상을 높이는 군사시설이나 기지 또 기뢰부설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죠. 네,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 전 들어온 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거나 또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뭐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핵 문제였습니다. 440kg의 고농축 우라늄 60%짜리를 미국으로 반출을 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요구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또 이란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전 대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제3국 반출도 이란이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란 내에서 미국 원자력위원회 관계자 또 IEA 국제원자력기구의 참관
참관단이 와서 지금 60%의 비율을 뭐 3.69의 평화적인 수준까지 농축 비율을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정도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핵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란이 이 부분은 반드시 수용할 것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미국이 양보를 한 사원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뭐 수용하지 않을 상황은 없고요. 뭐 과거에 또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440km를 반출하겠다라는 의미도 보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란 내에서 이거를 농축을 완화하거나 폐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 이란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삼국에서 혹은 또 이란 현지에서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걸 수용하겠다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미군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라는 그런 또 속보도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협상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전체적인 총론은 휴전으로 종전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란 입장에서도 핵을 미국의 의도가 100%는 아니지만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것까지 수용한다면 이란도 최대 지금 얻어내야 될 것이 돈이거든요. 최저 300억 달러에서 최고 1천억 달러의 이란 자산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동결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란의 석유 자금 9조 원을 2023년에 카타르 은행 부자에 보냈는데 이게 동결돼 있는 상태라 이란이 찾아 쓰지를 못하거든요. 이란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동결 자금의 해제만 해준다면 상당 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휴일 사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농축 우라늄 처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사항은 이후 60일 동안 상세하게 좀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농축 우라늄 처리에 이제 거의 의견이 합치가 됐다면 앞으로 60일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또 논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협상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해협의 개방을 하는 것이죠. 1단계로. 그런데 해협이 뭐 오늘 군함들을 뺀다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뢰부설 등 안전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30일 정도는 제한적인 통행만 허용할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30일 이후에는 이제 완전 통행 자유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또 투트랙 차원에서 60일 동안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란 내에서 핵 폐기를 할 것인지, 언제 어느 지점에서 누가 또 참관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미국 원자력위원회 또 이란의 원자력 과학자들이 서로 절충안을 상당 기간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 휴전 그다음에 후 협상의 투 트랙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려면 왜 협상했느냐.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와 뭐가 다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협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죠. 사실은 미국 워싱턴에는 이제 유대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계 인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4개국이 외교 관계를 맺어서 중동 국제 정치의 지형을 바꿔놨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맺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대계와 네타냐후 총리를 달래는 카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주 의미 있는 합의 아니면 노딜로 가겠다. 내가 하는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란 남부에 또 주기적으로 공습도 병행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내도 달래야 되고 네타냐후 총리도 달래야 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상당한 머리가 아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그나마 좀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진척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핵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해협 개방에는 좀 어느 정도 뜻을 모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란은 아직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 레버리지 카드가 해협의 통제죠. 그런데 이것을 순순히 열을 때 조건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결 자금의 해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통행료라는 표현을 썼다가 예. 이제는 뭐 비용, 관리 비용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점차 기존의 통행료 부과 입장에서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뭐 통행료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동결 자금 뭐 3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만 풀면 이란 경제에 정말 단비가 되기 때문에 이란은 모주타파의 어떤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동결 자금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동시에 맞바꾸는 전략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양해각서를 쓰자마자 동결 자산을 해제하라라는 주장인 건데 미국 주장은 어떤 건가요? 미국도 뭐 동결 자금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인데 예.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행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30일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뢰를 제거하고 또 통행을 안전을 확보하는 여러 군사 또 기술적 조치를 하는 과정이 이제 끝나야지 아마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에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양측이 신뢰를 깨지 말고 평화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은 조금 지뢰밭등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큰 틀에서는 종전으로 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뢰밭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군에 헤즈볼라 상대로 공세 강화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들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휴일에 SNS에 성조기로 덮인 이란 지도 이런 이미지를 또 올렸어요. 이런 부분이 막판 협상에 좀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는 이제 하도 일상화돼서 이란도 이제 요즘 맞대응을 합니다. 로마가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굴복했다라는 또 2000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고 또 지금 지도 나온 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이란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 성조기 또 미들 이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미 좀 일상화된 상황이라 이런 심리전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결코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전이기 때문에 예. 협상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그 속보로 또 전해드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거나 이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핵 협상의 마무리가 된다면 미국 내 여론은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사실은 마이크 폼페이오 1기 때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존 볼튼 1기 장관들 또 그레이엄 린지 공화당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등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왜 전쟁을 시작했냐? 2015년에 오바마 이란 핵 합의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전쟁이 조금 잘못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이 조건으로 휴전을 하는 것이 세컨 베스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파들을 비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안 좋은데 이거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협상안은 매우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나 핵심 인물들이 극비 은신 중이다. 이런 상황이 협상에 조금 더 더디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직접 통화가 안 되니까 가서 예. 결제를 받고 그러지 않고 몇 단계를 걸쳐서 소수의 사람만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도 이란의 협상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시간을 끌면 누가 힘드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 모주타파 지도자의 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초조하게 자꾸 워싱턴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양보안이 나와서 지금처럼 이란 핵 폐기에 국내나 제3국 폐기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좀 고무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주타파의 승인 뭐 지연 문제는 뭐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휴전, 종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좀 걸릴 거라고 교수님 예상하세요? 네,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UFC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입장권이 뭐 22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6월 14일 본인의 생일 파티에 UFC를 통해서 미국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 한 2주에서 한 20일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의 상황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